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피의자의 방어권을 우선하는 안건을 올린 것과 관련해 강원인권연대가 안창호 인권위원장 등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이 국민 인권에 우선할 수 없고 피의자인 대통령은 지금도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을 무력화한 대통령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안건을 상정하려 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5명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인권위는 불법 위헌 계엄과 포고령 선포로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공포를 완화하고 인권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스키장 인근의 렌털숍들이 강습료와 장비, 대여료 등의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 보도해드렸는데요. 지역 렌털숍에 저렴이 공급되는 강습 허용권도 강습료를 맞추지 않는 업체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신규 업체는 담합 갑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최근 강원도의 한 스키장 인근에 렌탈샵을 연 안모 씨. 기존 업체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다른 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스키 강습생을 모집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상가를 얻고 장비를 들여오는 등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난관을 맞닥뜨렸습니다. 스키장의 스키학교가 외부 업체에 판매하는 강습 허용권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선 지역 렌탈샵 협회에 가입해야 했는데 낮은 가격으로 스키 강습생을 모집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제가 협회에 가입을 하려고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봤더니 가격이 우리는 맞춰진 가격이 있다. 15만 원이고 장비, 의류 뭐 따로 최저 가격이 있는데 이걸 맞춰야 된다. 안 씨는 시즌이 시작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협회 가입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핀잔만 들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잘못된 거잖아요. 처음부터 가격 똑같이 맞추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가격 뭐 낮출 대로 다 낮춰놓고 이제 와서 뭐 빚값 깎아달라 그러면 담합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회 가입을 거절당한 안 씨는 결국 비협회 가격으로 강습 허용권을 구매해야 했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1대1 강습 2시간을 기준으로 강습 허용권 가격은 7만 원이었는데 협회에 소속된 렌탈샵들은 강사가 한 시즌에 무제한으로 강습을 하는데 150만 원의 비용만 지불하면 됐습니다. 한 시즌이 2달 정도라고 가정하면 협회 소속 렌탈샵들은 강사 한 명당 하루에 2만 5천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겁니다. 반대로 신규 렌탈샵들은 2시간 강습마다 강습 허용권을 7만 원에 구매해야 해 강습이 많은 날에는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스키장 스키학교가 인근 렌탈샵의 강습 허용권을 저렴히 판매하는 건 외부 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지역 상생을 하기 위한 조치인데 협회는 이걸 악용해 담합의 강제성을 높이고 신규 업체의 진입을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뭐 광고비도 물론 거의 비슷할 거고 임대료도 또한 거의 비슷할 내용인데 강습 허용권에서 이미 가격이 5배, 6배, 크게는 10배까지 차이 나버리니까 공정하게 가격 경쟁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렌탈샵 협회 관계자는 담합은 없었고 신규 업체의 가입을 막은 이유는 동업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과거 지역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전례가 있었고 신규 업체가 사업장만 지역에 뒀을 뿐 사실상 외부 업체이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원주시 학성동 옛 원주역 인근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 힘의촌 폐쇄를 위해 경찰이 집중 순찰에 나선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원주시도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 집행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옛 원주역 인근에 남아있는 강원도 최대 성매매 집결지 일명 힘의촌. 경광봉을 든 경찰들이 성매매 업소들이 자리 잡고 있는 비좁은 골목을 구석구석 살피며 돌아다닙니다. 도로변에는 성매매 단속을 알리는 순찰차가 거리를 밝히며 서 있고 성구매 의심자는 귀가를 유도합니다. 신원 확인에 이상은 없기 때문에 일단 보내드리는데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네. 돌아가세요. 지금 밤 11시가 가까운 시각인데요. 가게들 대부분은 불이 꺼져 있고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길도 뜸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경찰의 성매매 집결지 집중 순찰이 석 달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녁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매일 순찰을 돌며 성구매자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성구매 의심자 한 200여 명 정도를 설득해서 귀가 조치한 사항이 있고요. 뭐 피로감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뭐 조기 폐쇄, 성매매 집결지 조기 폐쇄라는 목표를 가지고 경찰하고 유관기관하고 협동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주들은 여전히 생계가 막막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어떻게 해요? 진짜 못해요. 너무 힘들죠. 죽을 만. 그러니까 기한을 주고 대표자도 1년 나눠 주시면. 원주시에 따르면 집중 순찰이 시작된 이후 아예 영업을 포기한 건 아니지만 매일 문을 열던 성매매 업소가 36개에서 22개로 줄고 종사자도 54명에서 23명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찰 강화와 달리 행정 집행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 12월 시청과 소방이 합동으로 불법 건축물 점검에 나섰지만 낮 시간대에 업주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빈손에 그쳤습니다. 결국 시정이 안 되고 그럴 때는 강제 집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소송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법대로 행정을 제대로 하시면 직결지의 그 업주나 건물주들이 분명히 자진 폐쇄를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앞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성공한 전북 전주시는 아예 집결지 인근의 현장 시청을 운영하며 민원에 적극 대응했고 충남 아산시 역시 위생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에 나서면서 유흥업소 자진 폐쇄에 불을 당겼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경찰이 강원도 의원의 원주시 외압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는 원주 MBC 보도와 관련해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가 관련 제보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외압을 받는 공무원들의 제보를 촉구하며 경찰에 고발하거나 해당 정당에 적극 항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장 측근의 비리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작년 10월 경찰 압수수색을 당한 원주시에 비슷한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릉에 있던 강원 도박 문제 예방 치유센터가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이 지정하고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센터에서는 도박 문제 선별 검사와 예방 홍보, 도박 문제 당사자와 주변인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원 도박 문제 예방 치유센터는 2011년 강릉에서 개소해 도박 예방과 치유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이용객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위해 원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5년 전 여름 쏟아지는 폭우에 춘천 의하모에서 발생했던 참사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는데요. 검찰은 춘천시 고위 공무원 등 8명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재판에 넘겼는데 이 8명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집중호우 당시 하트 모양의 수초섬이 물살에 쓸려 내려갑니다. 의암댐 수문은 의암호 물을 빼기 위해 열린 상태였습니다. 거센 물살에 수초섬 제작업체의 고무보트가 빨려 들어갈 위기였고 경찰정과 행정선이 출동했지만 이 세 척 모두 뒤집히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었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검찰은 춘천시 안전관리 책임자 등 공무원 7명과 업체 관계자 1명에게 사고가 우려됐음에도 적극 대피 지시를 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참사 발생 4년 5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 재판부는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업체 관계자 1명 등 8명의 피고인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당시 의암호에 설치됐던 수상 통제선이 경찰정을 강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수초섬 결박 시도 등은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숨진 업체 직원이 돌발적으로 의암댐 방향으로 보트를 돌려 수초섬을 수상 통제선에 결박시킨 행위를 피고인들이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법리 판단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주장을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춘천시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수초섬 납품을 받지 않아 업체 관계자가 무리하게 수초섬을 지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춘천시와 업체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사망자 탓을 하고 있다며 도의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비난 가능성과 사회적 필요성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원주시 태장동 옛 캠프롱 부지에 건립되는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이 오는 5월에 준공됩니다. 원주시는 2023년 착공한 지 2년 만인 올해 5월쯤 연면적 7,000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의 국립과학관이 준공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마치고 연말에 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1, 2층에는 상설 전시실과 기획 전시실, 강당이 들어서고 3층에는 사무실이 자리합니다. 강원과학관은 원주 지역 주력 산업인 바이오 헬스케어와 연계한 의료, 생명을 테마로 운영됩니다. 진보당 강원도당이 정부가 자금 부족으로 기존에 선발된 청년 창업 농가들을 다시 선발하면서 청년 농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부가 공약 실현을 위해 청년농 선발 인원을 대폭 확대했지만 정작 예산은 확보하지 못해 이미 선정된 청년농 70~80%가 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214명 가운데 64명만 자금을 배정받았고 나머지 청년들은 농지와 축사 계약금을 날리는 피해를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의 내과, 일반 외과 전문의가 각각 신규 채용돼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내과는 지난해 7월부터, 일반 외과는 지난해 5월부터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운영을 중단해왔습니다. 필수 의료 과목인 내과와 외과 전문의가 신규 채용되면서 장거리 진료를 받아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에는 이번에 신규 채용된 내과와 외과를 비롯해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의학과, 치과, 한의과 등 9개 진료 과목에서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